올해 3월 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관객수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배우 유해진의 5번째 1000만 영화인데요. 그런데 유해진에게 영화보다 더 오래 함께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대종상 때인가 수상소감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항상 제가 외로울 때 그리고 힘들 때 위안을 해주는 국립공원 북한산한테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1년 365일 중 300일 동안 올랐던 북한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코스를 오늘은 제가 직접 걸어봤습니다. 오늘 오를 코스는 북한산 비봉능선입니다. 불광역에서 시작해 들머리인 대우아파트를 거쳐 쪽두리봉과 상로봉, 관봉과 비봉, 화물바위와 신가봉을 거쳐 무수봉까지 오른 뒤에 종로구 구기동으로 하산합니다. 총 산행거리는 약 8.9km에 산행시간은 5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불광역 9번 출구로 나오셔서 약 200m를 직진하신 다음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세요. 그 다음에 250m 정도를 더 걸으시면 대우아파트가 보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주택가 방향으로 들어가서 약 140m를 오르다 보면 타만 그린파크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왼쪽으로 꺾어서 계단을 따라 오르시면 바로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들머리에서 200m 정도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북한산 둘레길이 되겠고, 첫 번째 봉우리인 쪽두리봉으로 오르려면 왼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 들머리에서부터 그 쪽두리봉까지는 국립공원 기준의 그 난이도가 어려움이니까 천천히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서 올라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북한산의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만 올라와도 경치가 쫙 트입니다. 북한산은 이렇게 대부분의 코스가 암릉이 많기 때문에 트레킹화보다는 반드시 접지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고, 어르신이 이렇게 또 조끼를 벗어두고 가셨네요. 산에 오실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은 정신줄입니다. 정신줄. 저도 한 달 전쯤에 무등산을 찾았다가 정신이 잠깐 팔려가지고 정상에다가 사쿠슈백을 깜빡하고 두고 왔는데, 여수에 계신 분이 다행히 제 사쿠슈백을 발견하고 찾아서 택배로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새소리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들리고 있는데, 날이 따뜻해지고 봄이 되니까 사실 저렇게 우는 게 새들끼리 이제 이성을 유혹하기 위한 건데, 지금 지저귀는 저 새도 연애가 너무 고픈가 봅니다. 북한산은 관악산과 마찬가지로 화강암이 부서져 생긴 마사토 입자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초보자인 분들은 오른쪽으로 가시고, 암릉이 좀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 바위로 그대로 치고 오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산에 올 때마다 매번 느끼지만, 이렇게 경치 좋고 가성비가 좋은 산이 대도시 근처에 있다는 건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들한테 크나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서대문 안산과 그 뒤로 관악산과 삼성산이 보이고 있네요. 여의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릉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좀 미끌거려서 좀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적응이 되고 나면 이렇게 또 재미있는 산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흑산보다 이런 바위산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물맛 죽입니다. 들머리 대우아파트에서 쪽두리봉까지 절반 정도 올라왔는데, 이렇게 앞에 멋지게 펼쳐지는 풍경이 벌써 이 시선을 압도하네요. 까마귀가, 북한산엔 까마귀가 너무 많습니다. 쪽두리봉 직전에는 이렇게 긴 가파른 암릉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비가 내린 직후에는 이곳은 가급적 찾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화면상으로 잘 안 잡힐 때지만 멀리 강화도 그리고 인천 계양산까지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이제 30m 정도만 올라가면 쪽두리봉이 되겠습니다. 오늘 입고 있는 이 상의는 국내 그 러닝 브랜드에서 생산한 옷인데, 폴라텍 알파 다이렉트처럼 통기성이 상당히 좋은데 44,000원에 아주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구입을 해서 자주 착용하고 있습니다. 정면에 제가 잠시 위에 올라갈 향로봉부터 비봉과 문수봉, 고현봉까지 한눈에 들어오네요. 야, 서울 시내 조망부터 롯데타워 뒤편에 남한산성까지 오늘 대기질이 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이쪽으로는 멀리 그 양평의 용문산 꼭대기도 보이네요. 쪽두리봉은 불광역에서 앞에 보이는 구기터널 방면으로 올라오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쪽두리봉을 내려와서 오른편 향로봉 방면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로봉으로 가시려면 이렇게 잠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오늘 가실 그 비봉 능선에는 쇠로 된 난간 구간이 꽤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북한산에서 꽤 오래전에 비가 내린 직후에 갑작스러운 낙뢰로 인해서 쇠줄을 잡고 있던 등산객들이 감전돼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가급적 북한산을 찾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향로봉으로 오르는 길에 예전에는 없었던 이 쉼터 겸 전망대가 새로 생겼네요. 쪽두리봉은 이쪽에서 보시면 결혼식 때 해백 때 여성들이 쓰던 쪽두리 모양과 닮아서 쪽두리봉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난이도가 보통이었고, 이제부터는 급경사와 암릉이 많은 난이도 어려운 구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위로 올라올수록 바람이 좀 센 편인데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딱 산행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쪽 암릉은 바로 올라오실 수도 있는데 경사도가 있다 보니까 무서우신 분들은 이쪽에 있는 난간을 이용해서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향로봉은 바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향로봉은 여기서 이제 500m를 우회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산이든 마찬가지지만 우회로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쯤 올라오시면 여기서 쉬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서울 도심 조망이 아주 멋지게 펼쳐지기 때문이죠. 향로봉을 우회하는 코스가 이렇게 좀 거친 편입니다. 향로봉을 앞두고는 계단 지옥입니다. 이쪽 코스를 리딩하다 보면 마지막에 참여자들이 다 인상을 찌푸린 채로 올라오시더라고요. 비봉 능선에서 체감적으로 제일 힘든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향로봉 직전인 것 같습니다. 향로봉 상거리까지 올라오시면 난이도가 이제 낮아집니다. 국립공원 지도에는 이쪽 구간이 어려움으로 난이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 느끼기에는 보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경사도가 심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쯤 오시면 제가 주말에 지켜보면 등산객들을 따라 이동하다 보면 많이들 지나치는데 여기 왼편 관봉으로 들어가시면 풍경이 상당히 멋져요. 제 참여자들이 포토 스팟으로도 아주 만족하는 곳입니다. 여기 의상능선에 있는 주요 봉우리들 다 눈에 들어오고 있고 멀리 저 백운대 정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중순인데도 이렇게 북사면에는 눈이 녹지 않고 있네요. 한 4월까지도 눈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이제는 항상 챙겨 다니는 게 좋습니다. 이곳은 비봉 입구인데요. 비봉은 경사가 가파른 암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사나의 접지력이 약하거나 담력이 약하신 분들은 올라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날도 20대 초반 대학생 3명이 비봉을 방문했는데요. 그중 1명이 오르내리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봉은 비석이 세워진 봉우리라는 뜻인데요. 신라의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직접 세운 비석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정체가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그러다 1816년 취사 김정희가 이곳에 올라 이끼를 닦아내고 한독을 해내면서 진흥왕 신습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보이는 비석은 복제본이고 진품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비봉 입구에서 3호바위까지는 난이도 보통 수준으로 둘레길 느낌으로 걷기에 좋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힘드신 분은 오른쪽으로 승가사 방면으로 바로 하산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3호바위까지는 둘러보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3호바위 쪽으로 걷다가 우측으로 들어가시면 특이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뭔가 음기가 좀 느껴지는데요. 1968년에
청와대 습격을 위한 무장공비들이 이곳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왔는데 제가 리딩을 하다 보면 많이들 놀라시는 게 무장공비를 본뜬 밀랍 인형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놀라십니다. 마지막이 한 50cm 정도 높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빠져나가기가 빡세요. 가방이 자꾸 걸리다 보니까 기어서 빠져나왔네요. 사모바이 직전에 이렇게 헬기장이 있는데 주말에는 여기서 이제 단체 산행객들이 식사를 많이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사모바이인데 근데 이제 방금 전에 20대 대학생들이 사모바이의 뜻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패백할 때 쓰는 모자라고 알려줬더니 패백이 뭐예요? 궁금해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결혼식 때 패백을 별도로 잘 안 하는 트렌드가 형성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흥가봉에 올라왔습니다. 흥가봉은 다른 봉우리보다는 높이가 살짝 낮지만 그래도 조망이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그 마지막 봉우리 문수봉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흥가봉에서는 이렇게 난간을 따라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제 하늘로 통하는 문 통천문을 지나게 됩니다. 통천문은 지리산, 월출산, 그 밖에 다른 산에도 꽤 많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왼편으로 가시면 왼편도 난이도 어려움인데 여기는 쉬움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 암릉에 설치된 난간을 잡고 급경사를 올라가시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코스를 리딩을 해보면 한 15명을 리딩을 했는데 선택권을 주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더니 참여자들이 다 어려움을 선택해서 그 당시에 초보자들도 많았는데 다들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용기가 말이죠. 삼거리에서 5분 정도 올라오시면 본격적으로 난간을 붙잡고 암릉을 올라가시게 됩니다. 요 계단부터 저 위에 봉우리까지 난간을 잡고 계속 올라가셔야 됩니다. 스릴이 있긴 한데 조망 올라갈 때 조망이 너무 멋집니다. 오늘 일sun 앞바다까지 보이네요. 북한산 정상 100군데 코스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비가 많이 됐는데 이쪽은 그래도 인공시설물이지만 상대적으로 정비가 덜 돼서 꽤 재밌습니다. 등산 초보 친구들을 첫 산행에 데려오면 요걸 아주 바가지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 들개가 꽤 보이네요. 좌우로 한 마리씩 보였어요. 멀리 한 100m 앞에. 북한산에 들개가 그 떼를 지어 다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자 사냥하실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 5마리를 마주친 적이 있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지저대서 좀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왼편으로는 북한 산성 성곽이 보이고 오른편으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오늘의 마지막 봉우리 문수봉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얘들이 영악한 게 들개들은 어떻게 사람 인기척을 느끼고 음식을 받아 먹으러 잘 찾아옵니다. 이렇게 또 한 놈이 또 왔네요. 저 인기척을 느끼고 간식 다 떨어졌는데 어떡하냐.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내리막은 얼음이 얼어있고 아직 물기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질척거려서 주말에 오시는 분들은 아이젠 꼭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수봉에서 북한산성 성곽을 따라 내려가다 대남문을 지나서 하산할 예정인데요. 참고로 북한산성은 한양도성, 태우션 대성과 함께 도도강조의 소방어 시스템으로 2027년을 목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직진으로 내려가실 수도 있는데 오른쪽으로 150m를 걸어가시면 문수사에서는 화장실도 이용하실 수 있고 물도 보충할 수 있으니까 산행객에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문수사를 들리지 않는 이유는 예전에 워낙 많이 가봤었고요. 또 일몰 시간이 약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지면 이쪽 코스에는 그 멧돼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실제로 과거에 혼자서 산행을 하고 내려갈 때 무려 2번이나 멧돼지를 마주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북한산을 찾게 되면
일몰 시간을 반드시 고려해서 안전하게 하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이 문수사에서 합류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쪽 코스는 초반에 언급드렸던 유해진 형님이 구기동에 사실 때 거의 매일같이 오르내리던 코스입니다. 일이 없고 뭐 불안하고 그랬을 때 참 산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누구나 살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산을 찾으면 속세의 힘듦을 잠시 잊을 수 있고 때로는 그 힘듦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잊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문수사에 계신 스님으로 보이는데 대단하시네요. 저 많은 무게를 지고 1시간 반에서 이제 2시간 정도를 올라가신다는 말이죠. 요즘 이제 해가 길어져서 일몰까지는 25분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하산 완료할 때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숲에서는 음이온이 많이 방출되는데요. 계곡에 물소리가 흐르는 곳에서도 음이온이 많이 방출됩니다. 음이온의 역할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또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면 계곡을 끼고 있는 산행지를 찾으셔가지고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기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들개무리가 또 있네요. 3마리인데 3마리 이번에. 드디어 오늘의 날머리인 구기탐방 지역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기탐방 지역센터에서 마을길을 따라 약 15분 정도를 걸어 내려가시면 불광역 또는 경복궁이나 종로 쪽으로 나가는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하실 수 있습니다. 산행을 마치고 제가 자주 찾는 단골 닭갈비 전문점 목계정을 찾았는데요. 반찬도 깔끔하게 나오고 1인분도 주문이 가능해서 혼자 북한산을 찾으신 분들도 부담없이 들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닭갈비를 직접 구워서 나오기 때문에 테이블에서 따로 구울 필요가 없습니다. 구기동 하산 후에 식사 장소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북한산에 얽힌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